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역시 대통령이 바로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해서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을 전부 돌려줘라.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와, 딱이네. 알거든. 자, 전현희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육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해병대의 수사관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그리고 경북경찰의 팀장이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그리고 김성근 사단장은 썩었을까요? 박정훈 대령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 사건을 보면은 55명한테 3,677번의 통화가 나와 있어요. 물론 저렇게 녹취록도 나와 있는 건 있지만은 대개는 통화 사실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우즈벡에 출장 가 있는 국방장관에게 개인 폰으로 3번 전화를 했는데 이종섭 장관은 당시 국방에 가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했죠. 이걸 보면은 대통령이 얼마나 비겁해요. 자기는 통화한 것이 있었고 통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부하인 이종섭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임성근 사단장, 도대체 대통령과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도 대통령을 모시고 5년 살아봤지만은 대단히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개 소장, 사단장한테 이런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이, 차관이, 공직비서관이 전체가 나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혹시 천공 스승이 무슨 관계가 있냐, 영빈하고 관계가 있냐, 이런 낭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보면은 대통령은 장관한테,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저러한 해병대의 수사관, 경북경찰청의 팀장, 이런 걸 보더라도 우애가 썩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조폭보다도 못한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오늘 특검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웅변으로 국민 앞에 증명해 주고 있어요. 대통령 최상병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회가 돼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거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 네. 윤석열 특검이 필요한가, 최상병 특검이 필요한가,
여기에 모든 총 책임자는 누구인가? 1년 사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건을 두고 처리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망 사건은 경북경찰청으로, 항명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수사 외압은 공수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 밝혀지기를 누구도 거부하거나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사고, 항명사건, 수사 외압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의 태도가, 국민적인 분노가 의원들에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0초간 발언기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10초간 드리겠습니다. 네, 최혜병이 물 속에서 작전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게 실종 사고 이후 19시 어간에 알았고, 실종 사고가 난 시간은 09시 04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은 네, 질문에 10초 지났습니다. 질문에 10초 답한 지났다고요? 자, 증인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실종 사고가 났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받았습니까? 신속 기동 부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죠? 네. 근데 본인은 현장 지휘권이 없는데 왜 보고를 받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본인한테 없는데. 신속 기동 부대장이 저한테도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진술은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반증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 라는 생각을 임성근 증인에 맞춰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을 해야 합니까?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토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분이 임성근, 이종섭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두 분이
증언을 거부하는군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성근 증인에게 묻습니다. 네. 우리 증인이 법적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그 점에 대해서 보충 질의 때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대통령실이 또 국방부의 상층부가 임성근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적이고 무리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궁금한 그 사항을 먼저 풀기 위해서 기초 사항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번 그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진실만을 얘기했습니까? 진실만 얘기했습니다. 순직 해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 언제 알았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탐색 구조 작전이 이루어졌고 언제 알았는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7월 19일 19시경에 알았습니다. 사고 이후에 알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순직 해병의 사망 이전에는 수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시를 안 했고 심지어 알지도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MBC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공보장교가 보고를 했어요. 공보실장이. 그러니까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망사건 발생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언론 스크랩은 여러 신문 기사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런 그러면 이 스크랩입니다. 카톡에 나와 있는 시간이 잘못된 겁니까? 그 전체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에 의하면 본인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또 묻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첫 번째 나오는 저 인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고석 변호사님 모릅니까?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 전에는 안 사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 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 한 500~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정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체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지금 많은 제보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은 고석 변호사와 우리 증인이 이 사건 변론 문제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과는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저 이종호라는 인물은 과거에 해병대 출신인데 증인과 아는 사이이고 증인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십시오. 일단 기초 사실은 내가 저 정도로 됐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 본인은 인정 안 한다고 했죠? 네.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피해 복구 작업 여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경북 지역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지휘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시에 가담을 어떤 직원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까?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지도하고 지시는 뭐가 다릅니까? 작전 통제는 작전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무와 과업을 부여하고 또 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면 것이고, 지도는 뭡니까? 작전 지도는 작전 통제권이 없어도 저는 제가 보냈던 예하 부대에 대해서 작전권은 없지만 나머지 인사, 군수, 행정, 교육, 훈련 또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명을 보내놓고 가서 현장에서 됐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그 본인은 보니까 부하들의 안전 문제 이것만 빼놓고 홍보와 자세와 복장을 챙겨서 폼내는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끼어들어서 지시를 하고 작업 방법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까? 작전 지도라 하면 지시가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겁니다. 네. 그 임성근 증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당시에 수사권도 없고 수색 지시도 하지 않은 본인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박정훈 증인은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최혜병 상급자 8명에 대한 과실 책임을 인정해서 이첩 대상으로 명시하고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경북청에 이첩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지요.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정훈 증인에게 사실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최혜병이 속한 대대는 수중 수색 작업이 해병대지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포병 부대였죠. 포병 부대 맞습니다. 최혜병 부대가 출동할 당시에는 수해 복구 지원 사업을 할 것으로 명령을 받고 갔었는데 중간에 이게 임성근 사단장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갈 것을 암시하는 수중 수색 작업을 지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경북 예천으로 부대가 전개되면서 그 17일 그 7월 17일 10시경에 사단장이 7여단장한테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작전 현장은 전체가 한 7, 80km 반경이 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네, 일단은 초기에는 출발할 때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갔는데 중간에 사단장의 수색 작업의 명령으로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 부대에서 이렇게 휴가 나가거나 출타 이렇게 할 때도 물놀이 등에 대한 안전 수칙 이런 거 장병들에게 지도하죠. 예, 안전 위의 요소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지금 당시 내성천에 보면 이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정도로 매우 폭우로 물살이 거세고 위험한 상황이었죠. 많이 위험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수색을 지시하려면 당연히 사전에 또 더구나 당시 해병들은 이 지역에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이라 여기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전 교육을 하고 반드시 로프나 구명조끼 이런 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이 당시 현장 2번 방문하셨죠? 네. 그럼 사고 현장의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방금 언급한 이런 안전 조치 했습니까? 안전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 41개를 했습니다. 제가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제가 위에 든 안전 조치 했습니까? 예.
지금 박정훈 대령은 안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당시에 것은 그만하세요. 당시에 통상 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해라.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이런 지도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둑판식 수색 작업 지도한 적 없습니까? 바둑판식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죠? 네. 지금 증거가 있습니다. 네. 박정훈 대령에 묻겠습니다. 통상 이런 수중 수색을 할 경우에는 일렬식으로 로프를 잡고 그것의 물살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 않도록 서로가 지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수색하는 게 통상의 예인 거죠. 예, 안전에 가장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바둑판식으로 로프도 없이 한 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를 보시죠.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군 검사가 이 임성근 사단장의 직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판례 이런 건을 해병대 수사관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산업 현장에서 대표이사의 책임, 대표의 책임을 인정한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유심 있게 본 판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현장에 방문해서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네네. 그런 점이 이제 과실로 잡혀 있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군검사가 당시에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 이러고 해병대 조사관에게 수사관에게 전달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안전관리자에게 이 사전에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업무상 과실 인정한 책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회사 대표 뭐 이렇게 떨어질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막을 치거나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한 것. 윤일병 산 아실 겁니다. 이때 포병여단 의무대에서 후임 병사를 집단 구토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서 보직 해임을 한 사안. 이태원 참사 때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그 책임을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해서 기소한 사례. 아마 보시면은 거의 모두가 이번 사안과 사단장 책임을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는 사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도 찾아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에 따르면은 국방부의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각종 법령에 따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사단장에게 명백한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네, 저희 수사단에서는 제한된 시간이었지만 수사한 결과 충분히 사단장 등 8명에 대해서 수사해볼 혐의가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무죄를 떠나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종 장관한테 결재까지 하고 경찰에 관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의원이죠. 예, 김영민 의원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시원 증인 먼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원 증인을 앞으로. 네, 이시원 증인 발언대로 나오세요. 증인 말대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퇴하는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두 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사표를 정식으로 냈습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표를 내지는 않았죠? 사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류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고 저 그냥 그만둘래요 라고 사의 표명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사표서를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출할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자, 수사 결과는 수사 결과고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데 사표서를 서류로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그럼 오늘 제출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오늘은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적 의혹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소가 되고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그 이후에 증인 하겠습니다. 지금 말장난합니까? 사표서를 제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데 본인에게 더 불리합니까? 해병대답게 명예롭게 부하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 해병대 정신 아닙니까?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하여 그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냐? 라고 물으니까 뭘 그렇게 변명을 구구하게 합니까? 비굴하게. 다시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사의 표명 다시 묻겠습니다. 사의 표명 말고 서류로 정식 서류로 사표서 사직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 있다 없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수사 결과 이후에 과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증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해병대다운 거 아닙니까? 해병대 명예와 사의 표명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연결 안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여 그러면 공식으로 서류로 사표를 썼냐? 라고 물었어요. 사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길래 제가 그러면 사표를 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언제 낼 거냐 하는 것이 궁금해져서 그럼 오늘 낼 수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구절 변명조로 사건이 진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법적인 책임이 어떻고 그 위에 내겠다고요? 안 내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퇴할 의향이 있고 사표를 낼 의향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사표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라고만 답변하세요.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되고 증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증인! 그에 맞춰서 그 말은 아까 했어요.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표서를 오늘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해병대답지 않게 얘기를 합니까?